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화해가 아니다. 지난 25일 미국 업계 이익을 대변하는 미국 기업 연구소 클로드 바필드 연구원이 칼럼에서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 말입니다. 그는 한일 과거사와 관련해 어느 편을 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위험하고 파괴적인 보복을 말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5G 이동통신에서 중국의 지배력을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재 세계 외신에서는 한국의 뜨거운 불매운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의 보이콧 풍경, 우리 가게는 일본 제품 안 팔아요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산 제품이라면 모조리 불매 선언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소매점들이 일본산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공지를 걸어두고 일본산 제품을 매대에서 빼고 있다며 5만 개가 넘는 매장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아직 우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은 일본에 있어 세 번째로 큰 수출 대상국이라며 이건 한국과 일본 둘 다 지는 게임이라고 전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4일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본 불매운동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 간 무역 및 정치적 분쟁으로 시작된 일본 제품에 대한 보이콧이 확산하면서 한국 내 일부 주유소와 정비소에서 일본산 차량에 기름을 넣어주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엉덩이 탐정도 이 때문에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19일 한국의 불매운동 현상을 소개하면서 한국에서 도요타, 유니클로, 기린, 파나소닉과 같은 일본 브랜드를 불매하자는 운동이 SNS에서 불고 있다며 일본 여행도 가면 안 된다는 주장을 소개했습니다. 작년에 한국은 거의 40만 대 일본 자동차를 수입하면서 일본에는 수출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보이콧 재팬이 한국의 주요 기업들에게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했습니다. 도요타 대변인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말도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홍천문화재단에서 주최한 맥주 축제에서 일본 기린 맥주 1.2톤의 주문을 취소했다고 소개했고 매출 1, 2위를 다투던 아사히 맥주가 판매가 안 되고 있으며 일본 여행 취소가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의류 브랜드인 탑10의 광복절의 날 한정판 티셔츠가 작년보다 2배 빠르게 팔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블 팬인 한 한국인의 인터뷰에 그가 일본 소니 픽처스에 의해 배급되는 스파이더맨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스파이더맨을 사랑하지만 그것을 보고 싶은 나의 욕망과 싸우고 있다. 중동의 알자지라도 수십 년간의 불신이란 제목으로 한국 자영업자들의 자발적인 보이콧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 입점한 일본 의류 브랜드 유니클로 매장 밖에는 한국인들의 저항 시위가 열렸으며 일부 한국인들은 2020년 도쿄올림픽에 한국 정부가 참가하지 말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전했습니다. 한국이 일본 불매운동을 하자 일본 내 부정적인 반응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인, 한국 보이콧을 하고 있다. 여행객이 줄어봤자 얼마나 줄겠느냐. 타격 따윈 없다. 일본 여행 안 올 거라면 올림픽에 참가하지 마라. 한국 어차피 약소국이라 일본 경제에 문제 없다. 분명 일본인들 중에는 과거를 반성하고 선량한 이들이 있지만 아직도 아베와 일본 우익 세력들의 발언과 태도는 바뀌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25일 일본 불매운동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습니다. 이제 참여율이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보이콧 재팬,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튜브. 오늘은 일본에 초대형 태풍이 오는데 외신들이 크게 화난 이유라는 주제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재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전례 없는 크기와 힘으로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 태풍 때문에 예기치 않은 국제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성을 잃을 정도로 화를 내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한 관련된 당사자들 및 외신들은 맹렬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현재 일본 도쿄에서 진행되고 있는 럭비 월드컵 때문인데요. 현재 이 월드컵은 예선 토너먼트를 치르고 있는 중으로 이젠 토너먼트 막바지로 본선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토요일에 열릴 두 경기를 도쿄 럭비 월드컵 조직위에서 취소를 결정한 것이죠. 12일에 예정되어 있던 잉글랜드 프랑스 경기와 이탈리아 뉴질랜드 경기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들 경기는 관중 안전 원칙에 따라 무승부로 결정이 되었고 승점에 따라 이탈리아는 예선 탈락이 되었습니다. 프랑스도 불만입니다. 결선 토너먼트에 올라갔으나 잉글랜드와 경기를 해보지도 않고 조 2위가 되었습니다. 또한 스코틀랜드는 13일 일본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이마저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스코틀랜드 제이미 조셉 감독은 정정당당하게 그라운드에서 승부하자며 선두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일본에 엄포를 놓습니다. 가장 큰 것은 이 경기를 보려고 먼 곳에서 날아온 전세계 팬들인데 하나같이 이러한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태풍이 오면 경기 일정을 바꾸던지 열리는 장소를 도쿄가 아닌 다른 곳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일본의 잘못은 아니고 주최 측이 관중의 안전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만 많은 응원단들은 4년마다 한 번 있는 축제가 악몽으로 변했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른 팀들도 볼멘소리입니다. 잉글랜드나 프랑스 같은 경우 한 경기를 덜 치르니 체력을 비축했다고 비아냥거리며 반면에 잉글랜드, 프랑스는 실전 감각이 둔해져서 토너먼트 첫 경기부터 탈락할 수 있다고 받아치는 등 이런 월드컵에서 우승을 한들 공정하지 못했던 월드컵에서 우승했다며 비아냥에 시달리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옵니다. 참여국의 외신들은 전대미문의 월드컵 경기 중단 사태를 보며 두고두고 부끄러운 월드컵으로 기억될 것이다. 혹은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날아간 팬들의 추억을 송두리째 뽑은 격이라면서 비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팬은 이 한 경기 티켓을 간신히 구했고 관련 비용으로 수천 달러를 날려버렸다면서 최악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했고, 다른 한 팬은 일본에 태풍이 올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플랜 B를 준비하는 조직위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개최지 일본에서는 럭비 월드컵 조직위가 내린 결정이라고 하면서도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럭비의 최대 축제인 월드컵에 최고의 불청객이 찾아왔다며 곤란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표현하면서도 국내 피해도 예상이 되어 혹시나 축제 분위기를 망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태풍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트래블티브. 오늘은 일본이 현재 황금알을 낳던 한국이라고 땅을 치는 이유라는 주제로 이겨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가정에 대기업급 보너스를 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정부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거의 울부짖는 수준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규제 처음부터 주요 경제 매체에서는 비판을 해왔는데 이제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일본의 현재 모습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가합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규제 강화는 국익 없는 스트레스 해소라는 글을 통해 아베 지지율이 올라간 것과 같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 외에는 모두 국익이 해가 된다고 말합니다. 점점 일본의 정재계의 비판의 강도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역시 핵심은 한국이 일본에 엄청난 금액을 퍼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빼앗긴 데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한국을 통해 여행 수지로만 작년에 5조 원 가까이 벌어서 역대 최고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보면 동일본 대지진과 방사능 이슈로 인해서 관광업은 더 이상 가망 없다며 대부분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하던 업자들은 모두 짐을 싸던 상황이었습니다만 갑자기 일본 지방 전역에 비행 노선을 개척해주고 일본 여행 붐이 일면서 한국이 9.4일생의 기회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정부의 관광 드라이브 정책과 일본 자체가 여행 인프라가 탄탄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니치의 글을 기고한 모타니 고스케 일본 종합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알량한 지지율 때문에 일본 정부는 혐한을 부추기고 놀랍게도 기업과 무역을 제물로 내놓았다는 취지의 말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한국인들은 일본 정치 세력과 혐한에 동조하는 그들에게 충격을 받고 이제는 모든 일본과 관련된 소비를 끊게 되어 앞으로 여행 부분에서만 매년 수천억엔, 수조 원의 손실이 날 것이라고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마도 같은 경우 2018년 매우 작은 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소비한 금액은 1천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우스갯소리로 대마도 인구가 3만 명 정도임을 감안해 봤을 때 매우 단순하게 계산해 봐도 1인당 300만 원씩, 4인 가족이면 1200만 원씩 1년에 한국 사람이 도와준 꼴이라며 한 가정에 매년 대기업급 보너스를 지급해주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한편 유니클로는 한국에서 4년 연속 단일 패션 브랜드로는 유일하게 1조 원 매출을 넘기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고, 아사히 맥주는 방사능 파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 시장 맥주 1위를 고수했습니다. 한국 자동차는 20대도 일본에서 안 팔렸지만 일본의 자동차는 작년 4만 대가량 팔리며 20% 이상의 성장률로 한국 시장에서 매우 잘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한국에 특히 2000년대 들어서 매년 20조 원 이상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었고 일본에 있어서 매우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감사하다며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일본에서는 혐한 시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정치인들은 연일 독도와 위안부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경제계에서는 과거의 문제를 일본이 잘못했다는 논조보다는 아무래도 황금알을 낳아주던 한국을 괜히 건드렸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전세계 학자들은 경제 해결 문제 이전에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제대로 해결 못하면 앞으로 양국 관계는 좋아지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백색 국가 재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는데 일본의 일부 반도체 관련 혹은 피해가 큰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아베가 돌이켜 수출 규제를 해제하라고. 자발적인 전 국민의 뜨거운 열기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사와다 가스미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불발의 역사라는 칼럼을 실어 조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차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 담배 퇴출운동,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2005년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13년 아베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이때도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불매운동은 잠시였을 뿐 지속적이지 못했고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 한 달 후 도요타 렉서스는 수입차 선두에 올라섰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2만 대 한정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유니클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 재무책임자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 기자가 일본 기자에게 불매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하루면 끝이지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외교적 갈등과 경제협력은 별개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기에 양국 기업이 공동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본 불매운동도 퍼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력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는 정경분리 원칙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인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보복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깬 일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을 하겠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은 뜨겁습니다. 보이콧 재팬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만들어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6%가 참여하며 일주일 새 6.6%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전월 동기 30% 이상이 감소했고 점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맥주 2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6위까지 떨어졌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 상품이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라면과 과자, 소스 조미료, 나또 등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시장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렉서스가 64%, 혼다가 59%, 도요타가 38%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도 급속하게 확산 중입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약 취소율도 50% 이상이 넘었고 신규 고객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도 일본 약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은 미국에 이은 2위로 한 해 매출이 1조 3천억에 달합니다. 전북 약사에는 일본 의약품 불매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일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파주, 광명,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지자체는 일본의 자매 우호 도시들과 교류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거에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과나 자숙은커녕 경제 보복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한 발언과 태도, 일본의 이런 행태가 우리 국민 정서를 더 뜨겁게 자극했습니다. 가지 않고 사지도 않겠다. 보이콧 재팬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